코, 혀, 몸 이게 이제 생기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 전부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어떻게 생기느냐? 환경에 따라서 대상을 이렇게 인식하는 환경에 따라서 이 감각기관이 생성되는 걸 얘기합니다. 요즘 말 진화론이죠. 진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요즘 이제 그 각광을 받고 있는 뇌과학에서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비판할. 뇌과학에서는 두뇌가 모든 것을 이제 조작한다. 마치 자아같이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모든 것을 이제 조절을 하고 조종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뇌과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보고 듣고 하는 이 환경, 보이고 들리는 이 대상을 제외하고 어떻게 이 두뇌가 자기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듯이 요리를 하느냐는 세상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뇌과학자들의 잘못된 점들을 우리는 그냥 수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런 걸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선 읽어볼게요. 339페이지. 통하고 막히는 등 두 가지가 서로 갈하여 묘원한 가운데 담연한 곁에부터 맡음을 발한 것이다. 이거는 이제 그 코에 대한 얘기죠. 맞는 전기가 향기에 비치고 그 향기를 받아들여 근이 되어서 뿌리 있죠. 뿌리가 되었으니 여기 이제 이 근이라고 하는 거는 감각기관을 얘기합니다. 향기를 맡는 감각기가 코가 되겠죠. 되었으니 본원을 지목하여 청정사대라 하고 이로 인하여 코라고 한다. 근데 이런 이야기대로 하자면은 이제 이 그 대상을 이제 맡으려는 이 마음이 작용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포락하는 감각기관이 생겨가지고 생길 때는 그 이제 아주 깨끗한 지수화풍을 사대로 이루어지지만 일단 그것을 딱 사물을 이게 향기를 맡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이제 청경하지 못하다, 오염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마치 쌍으로 들여온 손톱과 같으나 요 코락하는 이 손톱같이 생겼다 이거죠. 지혜가 없으면 마침내 부근 사진이 돼야 뜬 근, 부근이 떴다 하는 거는 감각기관은 감각기관인데 떠있는 감각이 부질없는 감각기관이 되어 흘러서 냄새로 치닫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코락하는 것이 환경에 따라서 요즘 말로 하면 생겼다. 환경에 따라서. 다윈이 이야기하듯이 어느 섬 이름을 내가 잊어먹었지. 거기에 사는 어떤 새는 그 환경에 맞춰서 뿌리가 이제 이렇게 길어진다든지 몸통이 짧아진다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자, 혀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대로 있거나 변하는 등 두 가지가 서로 섞여서 묘하고 음란한 가운데 담연한 겉에, 담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맑고 아주 맑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한 끝에부터 맛봄을 발생한 것이다. 맛보는 전기가 맛에 비치고 맛을 짜내어 감각기관이 되었으니 본원을 지목하여 청정사대라고 이로 인하여서 혀라고 한다. 자, 혀가 왜 어떻게 생기느냐 이렇게 하면은 결국 그 대상 때문에 이게 대상 그대로 있거나 변하는 이 두 가지 대상 때문에 이제 생긴다는 거. 이게 섞여가지고 이게 그런 것이 대상의 자극을 딱 받으니까 이 담연한 마음에 뭐가 생기는 맛보는 이 혈액하는 감각기관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말이 이해가 되죠? 이걸 역으로 하면 왜 되는 줄 아십니까? 역으로 하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어제
인터넷 신문을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요즘 20대도 치매에 걸린답니다. 20대도. 보기만. 20대도 치매가 걸리고 이러면서 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것, 자극할 수 있어야만이 치매가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이제 그 TV에서도 보니까 시력이 저하가 되면 치매가 오거나, 예, 시력이 저하될 때, 또 청각이 저하될 때 치매가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막 바깥으로는 대상에 대한 자극이 없기 때문에 뇌 신경세포가 죽어가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 이거는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이 대상이라 하는 이런 자극이 있어야만 뇌 신경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소리 얘기하죠. 여기서도 지금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로 얘기하면은 대상의 자극에 의해서 뭐가 생기냐면은 눈이 생기고 귀가 생기고 코가 생기고 혀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 반대로 하면은 자극이 없으면은 감각기관에 아무 의미가 없고 내 신경세포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뭐가 이해가 되시죠? 이게 굉장히 쉬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예. 마치 초승달을 같으나, 고의 맛보는 전기가 맛이 비치고 맛을 짜내어 혈액하는 감각기관이 되었으니 근원을 지목하여 청정사대라고 깨끗한 지수화풍을 입수한 것이라 하고 이로 인해서 혈압관이다. 근데 이 혀가 생겨 그 다음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면 마치 초승달과 같으나 혀가 둥글 초승달과 비슷하게 닮았죠. 지혜가 없어 마침내 붉은 사진에 흘러서 맛으로 치닫는 것이다. 처음에는 대상에 반응하지 않는 혀는 청정하다 했는데 음식물을 먹으면서 그 음식물이 반응하게 되면은 붉은 사진이라는 말씀. 예. 그러니까 어떤 그 인식기관의 네 가지 이 티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돼가지고 흘러가지고 맛으로 치단다 하면 맛을 본다 이런 얘기. 그럼 요즘 말로 하면은 제대로 이제 인식기관이, 이 감각기관이 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 그렇지만 수행의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서 감각기관 대상을 향해서 작용을 할 때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번뇌를 일으키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이 필요해요. 자, 340페이지로 몸에 대한 이야기.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내용이 이제 마치 이게 그 한문토가 되어서 좀 어려운 것 같아도 내용은 매우 쉬운 이야기입니다. 자, 합하고 여인은 등 두 가지가 서로 마찰하여 묘하게 음란한 가운데 남연한 것에 붙어서 느끼는 성품을 드러낸 것이다. 자, 이게 합하고 여인딱 하는 건 뭡니까? 접촉을 얘기하죠. 이렇게 접촉했다가 이렇게 떼었다가 접촉에 떼었다는 이런 자극에 의해 가지고 이 담연한 이 마음에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느끼는 대상을 느끼는 감각기관이 생기는 그게 피부입니다. 너무 쉽다, 그죠? 자, 느끼는 전기가 이 느끼는 전기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이제 마음이죠. 예, 촉에 비치고 접촉이죠. 접촉을 뭉쳐서 근이 된 접촉을 뭉쳐서 근이 된다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접촉하는 게 이제 많아졌다는 얘기죠. 접촉하는 게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이제 감각기관, 이 몸이랄까 피부가 감각기관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감각기관이 되었으니 근원을 지목하여 청정사대로 하고 이로 인하여 몸이라고 한다. 네. 그래서 이제 마치 허리가 가는 장구통과 같으나, 자, 마치 허리가 가는 장구통이란 말이 뭡니까? 여자로 치면 S 라인이다. 장구는 가운데가 나시면서 짤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도 허리가 이제 짤록하듯이 S 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표현도 벌써 옛날에 이런 표현이 있었네, 그죠? 네.
장구라는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장구도. 지혜가 없어 마침내 부분 사진에 대해 흘러서 느낌으로 치닫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 마음이 쉽게 말하면 마음이 우리 청정한 마음의 대상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피부락하는 감각기관이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각기관이 생겼는데 생긴 감각기관은 청정하지만은 대상에 이렇게 접촉을 계속 일으킨다면 그거는 부분 사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잠재의식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생멸 등 두 가지가 상속하여 생멸은 생겼다 사라졌다는 생겼다고 하는 게 하나고 사라지는 게 하나죠. 그죠? 그래서 생기고 사라지는 등 두 가지가 상속하여 자, 이게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생겼다 사라졌다 하면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지기 때문에 상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캐나다에서 이제 잠시 이제 한국에 와서 자비성사에 수행하고 가신 분이 질문을 해요. 자기는 그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한번 쓰러졌답니다. 쓰러져가지고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된 거죠. 죽음에 대한 공포. 그래서 정말 윤회는 있는 겁니까? 이런 윤회가 있느냐고 묻는 거는 사람 죽음은 그뿐이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그 법무부 장관했던 황상덕이라는 그 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북에서 6.25 때 내려올 때 폭탄이 막 주위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구사일생을 하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뭐가 없는가 다 덜씹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책도 보고 또 종교 서적도 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불교에 윤회락하는 게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 대해서 안심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한 번은 초청해서 우리 스님들이 초청에 강연을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불교는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야, 사실. 네,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게 굉장히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정말 윤회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 마음이 상속한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상속한다. 네. 마음이 상속한다. 요 이제 이 마음이라 하는 거 다른 말로 요즘 말하면 연속체라는 거예요. 연속체. 그런데 이제 연속체인데 생멸해요. 생겼다 사라졌다 하면서 연속적으로 이어져 가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하듯이 마음이 상속해 가는 거예요. 마음이 상속해 간다 하는 것은 전찰나의 마음이 사라졌다가 후찰나 마음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사라진 걸 의지가 생기는데 요즘 말은 세포가 마치 분열에 복제하듯이 마음도 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상속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상속해 가기 때문에 이 생에서 죽어서 다음 생이 태어나더라도 과거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뇌과학에서 이야기 못한 뇌과학에서는 이 대뇌피질에 보고 독하는 모든 정보를 저장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두뇌도 같이 소멸해버리기 때문에 과거 기억을 못해야 돼요. 근데 50 미만의 아이들 중에는 과거를 기억하는 아이들이 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를 얘기하면은 이 동물들로 보면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찾는 게 뭔가 어미의 젖을 먼저
찾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그럼 어떻게 아느냐 이지. 네, 그런 걸 이제 우리 봤을 때 마음을 상속한다. 그래서 과거 정보를 갖고 상속하기 때문에 과거 정보를 유지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생에 태어나더라도 과거 생에 자기 습관을 가지고 이 생에 태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수행에도 이제 발언을 할 때 뭔가 하면 내가 발언한 것을 다음 생이라도 잊지 않기를 수행하는 게 있어요. 지금 미쳐. 그래서 이제 티베트 같은 데는 보면 이 환생한 고성을 갖다가 림포체라는데 이 이제 그 림포체들이 가끔 과거 전생을 기억을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제 림포체라는 칭호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대과학자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생멸한다, 한다는 게 매우 중요한. 생멸하긴 하는데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생멸하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는. 근데 이제 생멸하는 이 두 가지가 상속하여 묘원한 가운데 담연한 것에 붙었어. 담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맑다는 얘기죠. 예. 그것에 붙어서 아는 성품을 드러낸 것이다.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제사의 공양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죠? 꽃동. 예? 꽃동에. 부처님의 공양은 제사의 공양은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늘 법회를 열고 법을 설하고 법문을 듣고 하는 것이 부처님께 최상의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요, 이게 생겼다 사라졌다는 이것이 영향을 받으면은 우리 마음이 어디는 이 아주 고요하고 이 정의로운 마음이 그 영향을 받, 이 생겼다 사라졌다는 이걸 영향을 받아서 아는 성품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 아는 전기가 법에 비추이고 법을 모아서 근이 되었으니 이때 법이라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과거 기억, 추상적인 것,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것, 뭐 이런 것, 개념적인 것, 이런 건 다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다 법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생겼다 사라졌다는 것은 전부 생각이거든요. 이 생각이 바로 법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이제 모여서 근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이 모인다는 뭔가 하면은 그 생멸하는 법에 자꾸 마음이 접촉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뭐가 생겨? 감각기관이, 인식기관이 생기는 거죠. 그걸 의근이라고 그래요. 근원은 그 근본, 근원이죠. 근원은 청정사대로 하고, 이로 인하여 의사라고 부른다. 의사라고 하는 것은 생각한다는 거죠. 대상이 이제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걸, 이걸, 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의사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옛날에는 이 생각한다는 하는 말을 어떻게 썼는지 잘 아십니까? 내가 뭘 생각한다. 아무개를 생각한다. 잘 모르시죠? 누구를 생각한다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이죠. 사랑한다. 생각한다는 사랑한다. 그래서 한문에 보면은 생각사 샤를 양자 쓰죠. 사량이죠. 그래서 사량이 뭘로 가요? 사랑으로 바뀌었다. 국어학자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남자가 여자를 생각하고 여자가 남자를 생각하고 이러면 그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고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건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의사라고 하는 거는
분별 망상입니다. 이게. 자, 마치 어두운 방에서 보는 것처럼 지혜가 없어 마침내 붉은 사진에 대해 흘러서 법으로 치닫는 것이다. 법이라 하는 것은 개념적인 것이죠. 네, 개념적이라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요즘 이제 장안의 공포는 뭡니까? 메르스죠, 메르스. 여러분들 지금 메르스를 본 적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보면은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메르스라 하는 거 알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 TV 같은 거라든지 어떤 화면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메르스 하니까 이런 다 알죠. 그럼 그 메르스라 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법을 얘기합니다. 그를 법이라고 해요. 저 집에 다 강아지 키우죠? 네. 키우는 사람 있죠? 네. 그렇지만 이제 강아지 눈앞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아지를 얘기하니까 집에 강아지 생각나잖아요. 그 생각을 법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게 뭐고 연애 시절을 떠올 수가 있죠. 옛날에 남산에 뭐 호적에 걷는다든지 그런 기억이 있다면 그걸 뭐라? 그걸 법이라. 법이라 하는 거는 원인과 조건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다 법이에요. 근데 이어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정신적인 걸 얘기하죠. 과거 기억, 추억 같은 거, 네, 영상 같은 거, 그런 거죠. 내가 기억해낼 수 있는 것들은 다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옛날에 한번 얘기했는데 정신과 의사하고 통화를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인식 대상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안에도 있다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 인식 대상은 눈에 보이고 들리고 이런 것들이 인식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 우리 인식 대상은 뭐가 아니에요? 생각도 우리 인식의 대상이에요. 추억하는 것도 인식의 대상이에요. 근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인식 대상이기 때문에 이건 안에 있는 대상이죠. 이걸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혹시 또 아파트에 저기 나오실 때 그 가스 불 올려놓고 나오시지 않았어요? 걱정되시죠? 그러면 그 걱정을 인식하는 게 바로 그 가스불 올려놨다는 게 탁 떠오르면은 그걸 갖다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건 전부 다 의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자,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나나 이와 같이 육근이라 하는 건 6개의 인식기관이 또는 감각기관이죠. 눈, 귀, 코, 혀, 몸, 의건, 의식을 일으킨 의건이 강명에, 강명이라 하는 거, 깨달음에 밝단 말이죠. 깨달은 마음이 밝음에 밝히려는 명각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원래 밝은데 또 덜 밝으려고 한다 이거죠. 더 밝으려고 한다 하는 말은 뭡니까? 대상을 인식한다 이 말이에요. 예. 대상 인식함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정미롭게 아는 것을 잃고 허망에 붙어서 빛을 드러낸 것이다. 이때 빛이라고 얘기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죠. 그러면 그대가 지금 밝고 어둠을 여의면 보는 작용의 자체가 없을 것이고 움직임과 고요함을 여의면 원래로 듣는 성질의 작용이 없을 것이며 통하고 막힘이 없으면 맞는 성품의 작용도 생기지 않을 것이며 그거는 코죠. 변화와 담담함이 없으면 맛보는 작용도 나오지 않을 것이며 합하고 떠나는 것을 여의면 느낌의 작용도 본래 없을 것이며 생하고 멸하는 것이 없으면 분별에 아는 작용이 어디에 의지할 수 있겠느냐.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요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서울에 사니까 어떤 지역에 딱 내려도 집을 다 찾아오죠. 왜 그럴까요? 다녀봤습니다. 다녀봤으니까. 그래서 서울에도 안 다녀본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어디라는 게 벌써 그렇죠? 다 네. 예. 안 다녀본 곳도 거기에 내렸어도 집을 찾아오죠. 그거 왜 그럴까요? 어떻게 찾아올 수 있을까? 동서남북을 차를 뭐를 타야 되고 그거 다 아니까 다 하니까. 물어보고. 물어보고. 인지. 예. 여기 그게 좀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차를 탄다든지 뭐 어떻게 하면 갈 수가 있다든지 또는 낯선 동네에 내려도 어떤 간판을 보고 어디로 가면은 뭐가 나올 거 알잖아요. 네. 이 환경이에요. 예. 바깥 대상이 보이고 들리는 이놈이 없으면은 우리는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 인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대상이 없으면은 인식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 뇌과학자들이 어떤 오류를 범하는가 하면은 이 대상과 상관없이 요 머릿속에 있는 뇌신경 세포가 마음을 만들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조작한다고 이래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뇌신경 세포가 다 조작한다. 이 세계는 뇌신경 세포의 투영이 지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그것을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뇌신경 세포가 모든 것을 다 주도하듯이 다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보고 듣고 하는 것을 전부 다 해석하는 것이 뇌신경이 세포가 한다. 뇌과학자들 이렇게 주장하는데 실제 대상이 없으면은 뇌신경 세포는 존재를 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도 얘기했듯이 대상의 접촉에 의해 가지고 이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생겨서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이런 감각기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여기서 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이 감각기관이라는 건 존재하지는 않는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뇌과학자도 오류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런 걸 무시한다는 거죠. 무시하고는 뇌신경세포가 주도적으로 보고 듣고 모든 걸 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런 걸 갖다가 뭐라 하나 환원주의라고 그러고 유물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뭐 또저씨 그냥 그 대학 강당에서도 그렇게 강의하고 있고 그게 막 TV 나와서도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어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제대로 아는 사람 눈에 봤을 때는 저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이게 시력이 약해지고 이러면 치매가 올 수가 있고 귀가 청력이 약해지면 치매가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바깥 대상의 자극이 없으면 내 신경세포가 이게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건 치매가 오는 것이죠. 얘기하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한 내용대로 얘기하자면은 바로 요즘 뇌과학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들 오류가 앞에도 하나 지적했지만 보고 듣고는 모든 정보를 뇌피질에 입력한다고 하니까 사람 죽으면 전생을 기억하지 못해야 되는데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학설이 틀려버린 것이죠. 제가 전생 기억하는 사람 2사람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는 곤란하다. 또 본능적으로 태어나면서 어머니 젖을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말이죠. 전생이 이기지 않는 것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그런데 이제 그 뇌신경의 만능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 이제 342페이지 보십시오. 너가 다만 동정과 합리와 영병과 통색과 생멸과 명암 등 이와 같은 12가지 여러 유의의 모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군 가운데 하나의 근을 골라 십자에서 벗어나고 안으로 마음을 다잡아 원래 참된 상태로 돌아가면
저절로 본래의 밝은 빛이 드러날 것이다. 본래의 밝은 빛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을 얘기합니다. 진심을 얘기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육군 가운데 하나의 근을 골라 이런 말을 했는데, 이때는 이 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 수행의 통로로 삼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암시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육근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작용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본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합니다. 육근을 떠나서도 작용이 가능하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금방 마누보살이 얘기했듯이. 근데 그게 작용할 때는 과거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마음도 그거를 기억해내는 거지, 경험이 없는 거는 기억해내지 못할 거 아니에요. 예. 마음이 움직이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지금 이야기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 먼저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선후를 얘기 못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마음의 본성을 못 만드니까 예.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 이와 같이 밝은 성품이 환히 드러나면 나머지 5권에 대한 집착도 사라져서 원만히 해탈하게 될 것이다. 앞의 대상에 의해서 일어난 지견을 따르지 아니하면, 예. 자, 이 대상에 의해서 일어난 지견을 따르지 아니하면, 밝음이 근을 따르지 아니하고, 근이라 하는 건 바로 눈, 귀, 코, 혀, 몸 이런 걸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근을 의지하여 밝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근을 의지한다 하면 이 근을 수행의 통로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수행의 통로로 삼는다면 맞죠. 밝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말미암아 서로서로 묘용이 될 것이다. 이때 여기 근을 의지하는 이 근은 대표적인 근을 뭘 얘기하면,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근 원통을 얘기할 거예요. 기. 그 중에서 뭐 다 있지만은, 자, 그 다음에 자, 인정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지 않는 그런 부분. 안나나 너는 어찌하여 지금 이 모임 가운데서 아나율타는 눈이 없는데도 보고, 아나율은 말이죠. 부처님 법문 때 졸았어요. 그래서 너 그렇게 졸아서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안나율이 이제 눈을 감지 않고 내가 정진하겠다고 성을 세우고 교족 정진이가 뒷발꿈이 들고 눈을 감지 않고 정진을 했어요. 근데 이게 눈을 감지 않으면 눈이 상하게 되죠. 결국 장님이 됩니다. 지바카라는 의사가 제발 눈을 감으십시오 하지만은 자기는 내가 부처님 앞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감지 않겠다. 장님이 되고 어느 날 가사를 이제 기울려고 하니까 이 바늘 길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해서 복질 삶이 없는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손이 탁 와가 탁 잡고 이렇게 끼어서 옷을 집어주니까 누구신지 모르지만은 축복을 받겠다고. 근데 좀 기분이 이상해서 이제 다 앉아서 천안으로 봅니다. 하늘 눈으로. 하늘 눈을 보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가사를 집어주고 계시더라. 그렇죠? 그래서 감격해서 부처님 어찌해서 더 이제 복을 지을 것이 없는데도 복을 짓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부처 되기 전에도 복 짓는 일을 멈춘 적이 없고 부처가 되게 된 후에도 복 짓는 일을 멈춘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눈이 없는데 본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얘기했잖아요. 눈을 감고도 보느냐고 제가 그전에 물어본 적이 있죠.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오. 자, 눈 깜빡이 깐 게 있는데 보고 있는 사람 손들어. 손 내리십시오. 그래도 10명은 되네. 설명 들었잖아요. 예. 기억하는 거죠. 예. 눈 깜빡이 깐 게 있는데도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의식이고요. 쉽게 말해, 그래서 이게 눈이 망가져도 보는 성품이
바뀌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뇌과학에서 뭘 실험을 했는가 하면은 이 실험을 했죠. 장님도 볼 수 있는, 전문 시간 얘기 있습니다. 장님도 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어요.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머리 쪽에 카메라를 달고 선을 이렇게 피부에 이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피부에다 진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2시간 만에 그 카메라를 통해서 사물을 보는 거죠. 이걸 감각치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뇌과학자들이 이제 기존의 뇌과학자들이 얘기를 하자면은 보지를 못해야 된다는 거죠. 네. 뇌신경세포가 모든 걸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실험을 통해서 그게 여지없이 뭉개진 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이게 시각 피질이 없더라도 촉각 피질을 어떻게 전환되느냐? 시각 피질을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다르게 본다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환경에 따라서 앞에서 얘기했던 감각기관이라는 게 환경에 따라서 감각기관이 생겼기 때문에 결국 감각기관이 사실 없다 하더라도 인식기관이 없다 하더라도 마음 자체 보고 듣고 하는 성품이 없으면 아니다. 말하자. 여기서 이 얘기하고자 하는 말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나유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눈이 없는 데서도 본다 이거죠. 자 발람탄 용은 귀가 없는데 들으며 군과 신녀는 코가 없는데 냄새를 맡고 교훈바제는 혀가 다른데도 맛을 알며 이런 얘기는 요즘 말하자면은 감각치환이라는 거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상과 접촉했을 때 대상에 따라서 소리를 감촉하게 되면 귀가 생기고 냄새를 감촉하게 코가 생기고 또 시각적으로 사물을 이제 감촉하게 되면은 시각이 생기고 이런 걸 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건 이제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얘기 똑같은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마음이라 하는 것은 결과수는 죽지 않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물질이 아니고 이게 비물질도 물론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앞에 이제 만구살 얘기했듯이 의식을 식물인간이 됐다 이거죠. 그러면 아무 감각하지 못하는데도 난주에 뛰어나가 누가 찾아와서 누가 무슨 이야기 했다 하면 안다 기억한다는 얘기죠. 맞아. 실제로 어느 스님이 군에 갔다 와가지고 충격에 뭐 어떤 부딪혔는지 식물인간인데 1년 동안 병원 누워 있었답니다. 근데 아무도 의식 못할 것 같은데 1년 만에 의식이 돌아와서 얘기하는 거. 어느 때 누가 찾아 무슨 말을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스님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게 여러분 알다시피 마음이라 하는 건 그거 같은 것이다. 그 전에 그 얘기도 한번 했죠. 예, 오드리 헵번 얘기도 보면은 임종대장의 아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살아생전 후회된 일이 없습니까? 이러니까 난 그런 일이 없다 하고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딱 깨어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달라이 라마 스님을 만나지 못한 게 참 후회스럽다. 이런 이야기거든. 근데 여기 중요한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의식이 깨있어 후회스럽지 않다는 혼수상태에 빠졌으면 다시 깨어나면 몰라야 되는데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냥 육체적인 어떤 영향에 의해서 혼수 상태에 빠진 것 같지만은 의식 자체는 혼수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거 마찬가지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얘기한 대로 지금 눈, 귀, 코, 혀, 몸 이것이 다 없다 이거예요. 없는데도 없는데도 마음이라 하는 것이 정말 보고 듣고 다 한다. 그런 감각기가 없는데도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죽을 때 어때요? 이 죽어가면서 호흡 곤란이 오고 이제 숨이 끊어지게 가는 순간에 또 의식은 깨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호흡이 끊어져도 의식이 깨 있는 순간에는 이 깨 있는 의식은 죽지 않는 겁니다. 그걸 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티베트에서 얘기가 죽은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죽은 사람이 자기 죽은 자기를 보고 뭐 이렇게 스님들이 의식하시는 거 이런 것도 다 보고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네, 그게 가능한 얘기. 그게 이제 그게 티베트에 마음이에요? 아니더라도 임사 체험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그게 마음이냐고. 글쎄요, 저 스님 제가 그 최명희 씨의 혼부를 읽었는데 응. 그 혼부를 읽으면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혼이 하늘에서 이렇게 떠 있으면서 그 죽어가지고 그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 둥둥거리고 당당거리고 막 이렇게 급하게 다니는 그런 모습을 그 소설화 해가지고 써놓은 걸 읽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거하고 좀 예. 비슷하거든요. 임사 체험한 사람들 얘기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수냐타 씨는, 이게 이제 호응 씨는 몸이 없는데도 촉감을 느끼는데 그것은 열의 강령 가운데 비침은 잠깐이나 이미 바람의 체질이므로 그 몸이 원래 없기 때문에 몸이 없는데도 촉감을 느낀다. 그럼 이거는 이제 이 감각 체험 말고도 이게 있어요. 두 팔이 없어요, 이 사람. 두 팔이 없는데 얼굴이 가려운 거야. 끌고 싶은데 손이 없는 거죠. 그 얘기하잖아. 그런데 사람 대신에 이렇게 하면 마치 진짜 손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 같이 시원함을 느낄 때. 근데 이런 이야기를 뇌과학자들이 하면서 뭘 이야기하면 손등이라든지 또 발이 없는데 발등에 감각이 생긴다는 거죠. 도대체 이건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데도 발등과 손등이 가려움이 생긴다든지 얼굴에 이제 감각이 이렇게 생길 때 다른 사람 대신에 해주면은 자기가 좀 끓는 것 같은 느낌 온다든지 그런 것이죠. 심지어는 요거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탁 치면은 요 끝에서 감각이 느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봐서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몸이 없는데 촉감을 느낀다는 말 그런 뜻이에요. 예, 이해가 되시죠? 이 발을 자른 사람이 발가락이 간지럽다던데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기억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거죠. 그거를 네. 제가 읽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신경은 없어졌지만 예. 그 뇌에는 그 발에 대한 신경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건 기억 아니냐 이거지. 지금 이 현실은 아니잖아. 뇌에 있던 신경이 다른 잘라졌지만 뇌에는 신경이 남아서 다른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그런 현상을 일으킨다고. 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렇잖아요. 사람 죽으면 내 신경세포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새로 태어난 아기들 전신 기억을 하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정보를 뇌피질에 기억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 거기에 저장한다고 얘기하면 곤란하다 이거죠. 뇌 신경세포는 엄밀하게 얘기해가지고는 마음의 통로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걸 알 수 있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어린아이를 다 안고 젖을 먹일 때 이렇게 안고 젖을 먹여야만이 두뇌 뇌신경세포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런 접촉이 없으면 신경이 이게 생성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고 듣고 하는 이런 접촉이 있어야 됩니다. 자극이 있어야 된다. 자극이 있을 때 이제 뇌신경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뇌신경세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통로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뇌신경세포가 주도적으로 뭘 한다 하면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기억한다 하는 것은 마음을 얘기하려 하는 것이지 뇌신경세포가 기억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기억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사실은 맞는 것이죠. 그래 왜 뇌신경세포가 주도적으로 뭘 한다 이러면은 그건 뇌신경세포를 마치 자아로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건데 불교에서는 그런 게 없대. 모든 건 관계성이다 이거죠. 관계성. 여러분 집 찾아갈 때도 이런 도로라든 표지판이라든 이런 환경이 없으면 집 못 찾아갑니다. 나락하는 존재는 대상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걸 연기법이라는 거죠. 불교에서 연기적 시각에서 봤을 때 뇌과학자들이 마치 뇌신경세포가 환경하고 아무 관계없이 주도적으로 뭘 한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틀린 얘기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뇌신경세포가 5분이나 6분에 지나지 않는. 그렇죠. 근이죠. 근. 예. 그게 감각기관으로 가야죠. 그거야 당연하죠. 신경과학자들 중에서도 네. 이게 이제
기존에 얘기하고 있는 걸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벌써. 그건 아니다.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 같은 뇌과학자 속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게 자꾸 이제 처음에는 발전하는 거죠, 그럼요. 학문이. 예, 당연히 발전하는 네.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나 잘못 알고 있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네. 그건 당연히 지적해야죠. 지적- 넘어갈 수 없는. 지적하시.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웃사이더에서는 그게 아니다고 비판하고 있고, 주도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제가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하버드 대학 교수. 하여튼요. 그러고요. 그 사람의 책이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도 뭔가 기존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바로 한원주의적인 유물론적인 시각에서 얘기.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 윤리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할 때 그거는 유물론이다고 얘기하고 단별론이라고 제가 비판을 했는데 그런 그 세계적인 석학도 기존의 그런 학설을 따라서 그렇게 책을 저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쪽을 내가 비판하고 있다. 다른 얘기야. 내가 그 책 이름도 내가 잊었네. 저자 이름도 내가 괜찮아요. 잊어버리세요. 네. 가끔 떠오르지 않는. 자, 어쨌든요, 그 신경과학자라도 뭐 보면은 다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이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렇게 바깥 대상이 없이는 두뇌라 하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벌써. 벌써 나와서 그걸 이제 지금 기존의 뇌과학이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있고, 달라이 라마 스님도 한번 미국에 가서 어느 병원에서 이제 갔을 때, 두뇌가 뇌신경세포가 뇌신경세포의 전기적 작용에 의해서 마음이 생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달라이 라마 스님은 그 역으로 마음에 의해서 뇌신경세포가 생기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학자가. 그런데 2년 후에 이제 그 학설이 뒤집혀 버린 것이죠. 얘기하자면 정식의 석학들과 모인 자리에서 대토론회가 벌어졌을 때 그렇지 않다. 그럼 나온 게 뭔가 하면 뇌신경세포가 마음이 만들기도 하지만 마음이 뇌신경세포에 영향을 준다. 이런 쪽으로 이제 발전했던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능경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뭔가 막 더 대단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떤 지말적인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마음 자체에는 다만 이렇게 환경 영향을 받아서 이게 감각기관에 생기고 이렇게 했지만 이 마음 자체는 원래는 바뀌지 않는다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다는 거. 이걸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뇌과학자들이 만일에 여기까지 쫓아온다면은 이제 그네들은 참 대단한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는 함정이 있죠. 어떤 함정이 있는가 하면은 그네들은 수행을 통해서 그것을 밝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능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실제 수행 체험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데서 이제 학자들하고 수행자의 그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경험적 지식으로서냐, 내 수행 체험으로서냐, 이게 차이점이죠. 자, 344페이지. 또 여러 멸진정을 닦아 고열을 얻은 성문 가운데 마하가스 같은 이는 이미 오래전에 의건을 멸하였지만 마음을 서지 않고도 뚜렷이 밝게 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이제 의건이라는 말을 쓰는데 멸진정이 여러 멸진정이라는 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여러 멸진정이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건 차이가 있어요. 성문 영각이 얻은 멸진정은 의식까지 완전히 소멸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 그에 또 부수작용하는 마음 작용까지 완전히
이게 소멸하는 이제 멸진정을 얘기하고 대성의 멸진정은 뭔가 하면 의근까지 의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잠재의식입니다. 잠재의식까지 멸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대성에서는 아리아식은 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보통 멸진정이 들기 때문에는 숨을 이게 호흡이 끊어진 상태에서 7일간 쭉 선정이 들어있습니다. 7일. 7일간 선정이 들어있는데 7일간 호흡이 끊어진 상태에서 7일 지나면은 보통 사람 몸이 죽어 있지만은 멸진증이 들어있는 건 몸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호흡이 끊어져 있지만. 뭐를 어떻게 여기 이제 안 비밀이 썩잖아. 여기 이제 썩지 비밀이 않잖아. 있는 건데 그런 그 해심일경의 그 심리식 상품에 보면 아타나식이 육체를 만들고 육체 속에 의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아타나식이 뭐냐면은 바로 아리아식이 다른 이름이고 요즘 말은 무의식과 같은 마음인데 이 마음이 몸을 떠나면 썩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멸진정이 들어있어서 몸이 죽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아직까지 이 아리아식이 있다는 얘기죠. 그 상태로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근까지 멸하였지만 마음을 쓰는 데 있어서 마음을 쓰지 않고도 다 밝게 안다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치매 걸린 사람 제가 얘기를 했죠. 치매 걸렸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치매에 걸린 줄 알고 병원에 입원해요. 그래서 다른 치매 환자들을 막 도와주다가 어느 순간 이제 자기 이제 가족, 친지 다 알아보지 못하는 지인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도 치매 걸린 사람, 자기 부모, 형제 다 못 알아보는데도 불구하고도 사물을 인식하는 거예요. 듣고. 그는 뭐를 뜻해요 그럼? 그게 바로 마음이라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은 말이죠. 유식도 아니고 무식도 아니에요. 하여튼 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은 죽지 않는다는 걸 지금 여기서 능경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어떤 실체성을 갖고 있는 자아가 아니라고 앞에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환경을 따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오늘 이제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천천히 하시면 아니요 이거 들으면 되죠. 제가 그 경선 그거 할 때도 꼭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끝나고 난 뒤에 눈을 감으라고 하고 눈꺼풀 깐게 이제 눈이 떠 있느냐고 물어보고 눈을 감았다 떴다 할 때 보는 게 바뀌지 않느냐고 물어본 거고 이쪽을 저쪽을 보더라도 대상은 바뀌지만 보는 건 바뀌지 않는 걸 보라고 이렇게 했던 이유도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하죠 스님. 아나나 너가 만약 지금 여러 근을 그러니까 감각기관을 원만하게 뽑고 안으로 환하게 강명을 바란다면 이와 같은 부신과 기시간 여러 가지 변하는 현상이 마치 끓는 물에 얼음 녹듯이 하여 염을 따라 변하여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게 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근하는 게 근을 뽑아버린다는 말을 이제 쓰고 있죠. 쓰고 있고 끓는 물에 얼음 녹듯이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제 다음에 이제 또 반론이 이제 나오겠지만은 어쨌든 이 근을 활용해 가지고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걸 좀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이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감각기관이 뭘 얘기하느냐? 감각기관이 바로 우리 마음의 자체 성품을 보는데 장애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제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리선사 중에 뭐 경성기를 하나 더 닦았어요. 더 닦았는데 이제 조금만 더 닦으면 완성되는데 제가 딱 걸어보니까 30분 걸리더라고요. 네. 근데 새로 닦은 경성기도 아주 좋아요. 좋아서 이게 뒤에 그 극기명상 코스가 아주 깊은 산속에 들어온 것 같은 겉모습을 보면 산이 자그만하지만 그 산에 들어가 보면 산이 그렇게 깊고 넓을 수가 없어요. 그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도 이제 거의 이제 이렇게 나무를 대가지고 아주 이제 모습이 거의 이제, 다 나왔고요. 내부 이제 안에 내부만 이제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중순쯤 되면은 잠도 잘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건물을 지어 놓으니까 안에 들어가 보면 몇 번 봤는데도 지루하지 않다 그럴까 지겹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와서 한번 보십시오. 네. 살고 싶은 마음이 딱 생길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른 질문 없죠? 네, 선생님, 근데 의식의 소멸하고 의근의 소멸 아, 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의근은 이제 전념이라고 그러고 의식은 이제 후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의근은 잠재의식이고 의식은 이제 표충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념이 이렇게 사라지면서 바로 잠재의식이 의근이 되고 그걸 기반해서 의근을 의지해서 다시 후념의 의식이 일어나는 거죠. 그냥 생명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의식과 의근이 다 소멸해버린다는 거는 유식에서 입장에서 보면 의식도 소멸하고 의근의 말라식이라 하죠. 말라식도 같이 다 소멸해버리면 남는 건 아래식이 남는 거죠. 그건 멸진정 상태에서 들어가면 그렇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의근은 이제 그 잠재 의식을 속하는 건가요? 그건 잠재의식입니다.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예, 예.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의식이 이 의근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든 발끝이든 어떤 데 안 간 데 없고 저 멀리 미국에 뭐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뇌과학자들이 얘기를 못합니다. 뇌신경세포의 전기적 작용이 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뇌에서만 작용해야 되거든요. 의식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의식은요. 발바닥에도 작용할 수 있고 손끝에도 작용할 수도 있고 자유자재예요. 그런 뭔가 하면은 몸이라 하는 감각기관을 의지해서 작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식이 활발하다,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뇌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다른 점입니다. 자, 합장하고요.